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3차 방정식의 근계수까지만 배워. 근데 4차, 5차, 6차, 100차까지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응용. 볼게. 4차 방정식의 근계수까지만 해줄 테니까 그 다음 니네가 생각해봐.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1 합시다. 내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게. 이럴 때 델타라고 읽어. 델타. 약간 음표 아닌 콩나물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때도 내 근을 각각 하나씩 더한 거를 합이라고 하겠지. 내 근의 합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더한 건데 그 값은 2차 때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뭐였죠?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3차에서도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지 않냐? 4차도 마찬가지야. 4차도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 그 다음에 근 3개를 따로따로 하나씩 더한 거고, 그 다음에 2개씩 곱한 것들을 더한 거고, 3개씩 곱한 걸 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다음에 오는 게 근이 4개니까 2개씩 곱한 거.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베타, 델타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 다음에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야. 2개씩 곱하기라.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시작이 마이너스 a분의 b였다고 하면 그 다음 거는 플러스 a분의 c야. 마이너스 플러스 a분의 c. 그 다음은 뭐가 마이너스 a분의 d일까? 부호는 계속 그대로 바뀌어. 항상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뭐가 바뀝니다. 여기 올 게 뭔가 상상해봐. 그렇지. 이 3개씩 곱한 것들 합이니까 3개씩 곱하겠다는 얘기는 총 4개 중에서 하나를 제외하고 곱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내가 알파를 제외했어. 그러면 베타, 감마, 델타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를 제외하고 곱하면은 알파, 감마, 델타. 그 다음에가 감마 제외하게 되면 알파, 베타, 델타. 그 다음에 델타 제외하면 알파, 베타, 감마겠지? 그것이 마이너스 a분의 d고 마지막에 뭐가 a분의 2일까? 4개 다 곱한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4차 방정식의 근계수는 가운데 거는 특별히 외울 건 없고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만 좀 알면 돼. 첫 번째 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너희한테 3x의 100제곱 더하기 97x의 99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는영의 모든 근의 합을 물었습니다. 얼마일까? 이거야. 맨 앞에 100차와 99차 바로 다 붙일 수 있잖아. 마이너스 3분의 99차 답이야. 알아두면 꿀이야, 꿀. 진짜야. 이 4차 방정식의 합공식과 곱공식을 아는 사람은 교과과정에서 근을 막 구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그냥 그것으로 풀어버려, 답을. 그러니까 알아두는 게 현명한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네 근의 곱 헷갈리는 사람 있잖아. 해봐. 뿔로 끝나잖아, 마지막 곱은. 해보면 되죠. 5차부터는 굳이 뭐 할 거 없고 4차까지는 그래도 챙기라 소리입니다. 봐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제에서 써먹을 만한 거 한번 보자. 142쪽 봐봐. 142쪽 210단부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x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a 는영의 한 근이 얼마다? 한 근이 2일 때 다른 두 근의 합 물었지? 그치? 그럼 내가 세 근을 2랑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설정할게. 알겠죠? 그럼 질문은 알파랑 베타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지 질문이. 맞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한근 2니까 x에 2를 대입해서 a를 찾을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너무 가볍잖아. 구하면 a 3 남아 이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어떻게 풀었죠? 3 집어넣고 한근 2라는 말에 x-2 인수가 되니까 이렇게 뽑아놓고 나서 2차식 찾고 나서 다시 여기다 근계수 쓰고 막 했잖아. 인수분해 했잖아 그때는. 근데 오늘 배운 걸 써먹어봐. 3차 방정식의 근계수 써먹게 되면 지금 이게 두 근의 합이잖아. 아, 세 개 다 더해봐 그냥. 다 더해봐. 얼마 나와야 돼? 여기서 a 플러스 4로 나와야 돼. 근데 a가 지금 3이야. 세 근의 합은 7로 나와야 돼. 이거 얼마겠어? 5겠죠. 그렇게 풀 거야. 다 배우고 나면. 저번 시간에는 근계수를 배우기 전에 한 거라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215원도 도전해봐.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할까? 215원. 그러면 두 근이 1 마이너스 1에. 그럼 1과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a와 b 찾는 것까지는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노가다야 그냥 노가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을 찾았다. 질문이 뭐야? 다른 두 근의 곱이야. 내가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 해볼게. 그래서 이렇게가 4개가 근이야. 알겠니? 저번 시간 어떻게 했지? 열심히 a, b 찾아가지고 집어넣고 1과 마이 나오려면 저 시간에 x-를 들어있고 x 플러스를 들어있고 그 2차식이 찾아잖아. 열심히 조리법 써가지고 그게 좀 귀찮았잖아. 근데 이제는 아니 알파랑 베타를 곱하라며. 그럼 이걸 다 곱해버려 그냥 다. 그 얼마로 나와야 돼? 4차 방정식이죠. 뿔로 나와야 돼. 마지막에 뿔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1분의 b로 나와야 돼. 근데 b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읽어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야. 알파 베타는 1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풀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많이 알고 많이 배우면 많이 익히면 그만큼 센스 있고 빨리 푸는 거야. 알겠죠? 100번 알려줘도 못 써본 사람 있고 한 번 알려주고 써본 사람이 있어. 이게 딱 보면. 그 정도. 그 정도. 자, 그럼 140. 얘 올려면 얼마쯤 걸릴 것 같아? 바로 출발하면? 40분쯤 오지 않을까? 여기서 집 안 멀잖아, 쟤. 이거 저 어디 아니야? 10분 거리? 아 그래? 15분? 그래, 뭐 일단 해야지 우리끼리. 자, 저번 시간에 내가 146쪽에서 맨 위에 223번 하나 풀어줬고, 오늘은 이제 225번부터 할게. 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0. 그놈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 1 대 주어진 식을 구하라.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 요 식을 계산하래. 뭐 이 방정식이 그냥 인수분 해가지고 그게 딱 구해줬어. 만약에 뭐 1하고 2하고 뭐 3이 구해줬다 치자. 찍어놓고 풀면 되겠지 구해가지고. 근데 보통 이렇게 문제 될 때는 근계수로 세 근의 합, 곱의 곱은 구해지지만 세 실근을 각각 찾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즉 인수분해 자체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계수로 풀어야 돼. 근계수로. 그러면 우리가 챙기겠죠? 자, 알파, 베타, 감마 합은 1이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5고 알파, 베타, 감마까지는 4고 이걸 챙길 거라고. 챙겼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풀지? 어떻게 써먹죠? 알파 더 베타가 뭔지 안 나왔잖아.
우리 이런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각 괄호마다 다 문자들이야, 문자들. 이 중에 한 개, 이 중에 한 개, 이 중에 한 개, 총 괄호마다 한 개씩 하니까 총 3개를 곱해서 골라서 곱할 거라고. 항들이. 예를 들어서 요 알파, 베타, 감마 곱해서 이런 항이 나와. 이런 느낌의 항들이 8개 나와. 8개. 2개, 2개, 2개니까 총 8개 나오는데 이런 모양의 한 8개 나오면은 문자 개수가 너무 많아서 3개씩이나 되기 때문에 다루기가 불편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곱셈공식 하면서 한 번쯤 봤는데 두 문자의 합을 연달아 곱한 식은 이 상태에서 전개하게 되면 감당이 쉽지 않으니까 문자의 개수를 줄이고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줄이냐? 세 문자의 합을 통해서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서 내가 알파랑 베타만 더한 것은 얼마야? 1마이너스 감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줄일 거라고. 그래서 알파 베타 합은 세근의 총합이 1에서 여기 없는 근이 감마 빼시고 베타 감마 합은 총합 세근의 합에서 여기 없는 근이 알파잖아. 1에서 알파 빼고 여기는 1에서 여기 없는 근 베타 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하는 것보다는 얘를 전개하는 게 훨씬 쉬워. 그럼 전개 한번 해봐 이거. 시간 내가 1분 줄게 해봐. 1분. 시간 주는 이유가 저거 전개 못해서 못 푼 사람이 수두룩해. 유정했어 전개? 네, 1분 준다고 그랬는데 1분 지난 것 같으니까 설명한다. 우리가 앞에서 그 곱셈공식 배울 때 1차식 3개 연달아 곱한 3차식을 전개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전개하면 3차 나와. 몇 x제곱 1 나와야 돼. x. 그 다음에 몇 x제곱이야. 이거 뭐 나와요 저게? ax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ax제곱 bx제곱 cx제곱. 그래서 개수의 합 나와. 상수항의 합 x제곱. 그래서 상수항에 밑줄치고 했잖아 우리. 이 셋의 합. 그 다음에가 뭐야? 고배합 x였죠. 그래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x. 마지막으로 밑줄치를 3개 곱한 거. 이렇게 했지 않나? 그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요 x가 들어가는 그 자리에 1이 들어있는 거야. 1이. 알았어? 이걸 전개할 테니까 원래 이 x만 3번 나온 거, x 2개랑 상수항 하나 나온 거, x 1개와 상수항 2개 나온 거 이렇게 구분한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도 요 오른쪽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자리에 밑줄을 칠 건데 항을 구분하는 기준이 요 1을 3번 골라서 곱한 거, 1이 3번 나온 거, 2를 2번 곱한 거, 2를 1번 곱한 거, 2를 안 곱한 걸로 분류할 거란 소리야. 그럼 2를 3번 곱한 거는 정확히 요 1이니까 한 번밖에 안 나와. 3차 개수가 1인 것처럼. 알겠죠? 1이 2번 나오려면 하나만 예를 들어봐. 여기 1, 여기 1. 그럼 뭐야? 마이너스 베타 아니야? 1의 제곱에 마이너스 베타 이런 거잖아. 얘만 나올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빼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1이 한 번 나오려면 예를 들어
요1 하나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그냥 알파 베타 곱하기 1이네. 개수가 알파 베타. 비슷한 거 다 나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감마. 마지막으로 1이 안 나오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일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야. 이걸 대입만 하면 돼. 1 마이너스 합이야. 합은 1 플러스 곱의 합 곱하기 1. 곱의 합이야 그냥 5 마이너스 곱이야. 맞죠? 답은 1. 알았어? 아마 내가 지금 느끼기에 내가 풀기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이렇게 전개까지 하고 답 찾는 사람 한 명 있을까 말까야 지금. 근데 내가 볼 때 눈치가 아예 못 갔어 대부분 다. 내가 근데 왜 1분 줬을까? 너희 시험 볼 때 꼭 그래. 선생님 제가 곱셈공식 까먹어서 이거를 못 풀었습니다. 그래. 1분 줬지 내가. 알아? 공부 안 했으면 조금 고생하고 풀어야 돼. 앞에 그냥 써. 1 마이너스 감마. 요 뒤에 전개해봐. 4번에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 맞습니까? 8번 써. 1 이렇게 봐. 1 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 플러스 알파 베타. 그다음 이렇게 내보낸다. 그럼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감마 베타. 그다음에 플러스 감마 알파. 그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겠지? 썼잖아. 그러면 1 했고 그다음에 하나짜리가 하나 둘 셋 있죠. 한꺼풀이야. 마이너스 알파 베타 합이야. 그다음에 곱의합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있잖아. 이게 플러스 곱의 한쌍. 그리고 마지막에 알파 베타 감마 하나 있잖아. 하면 돼. 그냥 곱셈공식 모양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개해도 돼. 왜 하냐면 곱셈공식 파트에서 아까 말했듯이 이 x가 있던 그 자리에 숫자로 바뀐 형태들의 학생들이 어려워해 사실. 나도 어려워했고, 그치? 거기서 막히는 게 막힌다고 핑계대지 말고 그러면 그냥 좀 불편하지만 하라고. 그 시간이 30초면은 그냥 할 수 있어. 알았나? 그거를 그 안에 그 시간 하는 사람하고 쳐다만 보다가 쩔쩔매고 넘어간 사람의 차이가 대학교를 바꿀지도 몰라. 6시가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응? 영상 앞부분 봐라. 네.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아까 4차 방정식의 근계수. 그리고 227번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는 0 의 색은 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리고 3차 방정식을 작성하래. 질문은 뭐냐면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과 감마 분의 1을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작성하래. 3차에서 1짜리. 그죠? 3차 방정식 작성인데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좀 있었나 본데? 있긴 하다. 별거 없습니다. 자, 여기다 합시다.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3차 방정식에 작성합시다. 대신에 뭐 x 세제곱 할게. 3차 계수 1짜리. 그럼 그냥 이거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거겠지? 는요. 이거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곱해지지 말고 전개식으로 붙잖아. 전개해봐.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뭐 아까 한 걸 생각해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이야. 맞지? 저걸 이제 외우는 거야 그냥. 외우는 것도 안 어렵다. 외울 때는
x 세제곱 마이너스 몇 x제곱 더하기 몇 x 빼기 몇은 0인데 여기 오는 게 세근의 합이야. 편의상 합. 그 다음에가 곱의 합이야. 마지막이 마이너스 세근의 곱입니다. 부호가 헷갈릴까? 안 헷갈려. 근계수가 원래 여기서 나온 거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붙잖아. 근계수에서. 분수 취하고 플러스 붙었잖아. 마이너스 붙잖아. 딱 그거거든. 그러니까 세근의 합, 곱의 합, 곱을 조사해서 이 틀에다가 넣고 때려 넣으면 끝나.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한테 세근이 1, 2, 3이고 3차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일반응으로 써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x-1, x-2, x-3은 0. 맞아, 맞긴 한데 보기에 이걸 안 써줘. 전개한식들을 써준다고. 그러면 보기를 고르려면 전개해야 답을 고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전개식을 외우는 거야. 전개식. 이걸 외우지 않고 이 식을 외우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필요한 건 뭐야? 세근의 합, 곱의 합, 곱이야. 자, 합은 얼마야? 땅땅땅 더해봐. 6이죠? 곱의 합은 2, 6, 3 더해봐. 2, 6, 3 더해봐. 얼마야? 11이죠? 세근의 곱은 1, 2, 3 곱해봐. 6이죠? 끝났어. 답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합 6x제곱 더하기 곱의 합 11x 마이너스 곱 6 능력이 답이야. 그러니까 합, 곱의 합, 곱을 빨리 따로 조사한다고 조사하고 때려 넣겠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3차 방정식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되면 일단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더한 값은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1, 알파, 베타, 감마는 7까지는 세팅하고 가겠지. 자,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가 세근이 되는 방정식 작성이야. 그럼 우리는 뭘 조사해야 돼? 내가 작성하려고 하는 그 방정식의 세근이 얘잖아. 이 세근의 합, 곱의 합, 곱이야. 자, 합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곱의 합은 두 개씩 곱한 것들이 합이니까 곱해주면은 알파, 베타 분의 1이죠. 곱해주면은 베타, 감마 분의 1이죠. 마지막으로 곱하게 되면 감마, 알파 분의 1이죠. 마지막 세근의 곱은 곱한 거니까 그대로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이죠. 얘는 먼저 찾으면 7분의 1이네, 그치? 여기는 통분하겠죠.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여기는 베타, 감마 분의 베타, 감마 곱할 거니까 곱의 합 나오겠죠. 분자 쪽에서. 여기는 알파, 감마 분의 알파, 감마 갈 거니까 알파, 감마. 마지막에 알파, 베타, 감마 아니지 알파, 베타 곱하겠죠. 결국 세근의 곱분의 곱의 합. 그래서 곱이 7, 곱의 합은 저 앞에 1 맞지? 찾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의 합은 분모가 보니까 통분을 하긴 하는데 알파, 베타, 감마가 분모가 되겠죠. 여기 없는 분모는 뭐야? 감마.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니까 감마, 알파, 베타를 더한 거죠. 이게 곱분의 합이야. 곱은 7, 합은 2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요 세근의 합, 곱의 합, 곱을 구한 거니까 우리가 찾는 방정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합 7분의 1 x제곱 플러스 곱의 합 7분의 2x 마이너스 곱 마이너스 7분의 1는 0이죠.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이 3차 계수를 몇으로 쓰래? 3차 계수 1 쓰래 돼. 이게 답이야 그럼. 알겠나? 어때? 풀리고 좀 짱나죠? 이 문제 3초 컷이야. 3초 컷. 잘 들은 사람은 3초 컷, 못 들은 사람은 고생해서 풀거나 이것도 못합니다. 이거는 차수와 무관하게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등등해서 쓰는 방법이야. 근데 설명하기 위해서
2차로 할게. 2차로 알겠죠? 2차로. 2차.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세근이 알파 아니 세근이 아니라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원래 방정식의 두 근의 역수. 그래서 주제가 역수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야. 원래 방정식의 두 근의 역수. 때문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고 이겁니다. 알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몇 편이상 역수라고 한다고. 역수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한번 내가 보여줄게. 알파가 베타 근이면 알파 넣을 수 있죠. 그래서 A에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C는 여기 성립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슷하게 베타를 집어넣으면 A 베타 제곱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는 0도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식을 알파 제곱으로 나눌게. 알파 제곱 나눈다. 그러면 이게 알파 제곱 약분되면서 A만 남아. 여기가 알파 제곱 나누면 B 곱하기 알파 분의 1이야. 맞지? 얘가 더하기 C 곱하기 알파 제곱 분의 1이야. 맞죠? 공간이 없네. 이거를 거꾸로 쓰게 되면 C 곱하기 알파 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알파 분의 1. 그 다음에 A는 0이야. 마찬가지로 이 식도 베타 제곱 나눠보면은 여기다 A에 베타 제곱 나누면 베타분의 B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C는 0이 돼. 얘도 이제 쓸 때 C 곱하기 베타분의 1 제곱. 얘부터 쓸 건데 같긴 하잖아 두 개. 얘도 B 곱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A는 0이라고 쓸 수 있거든. 관찰만 해. 이 식에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뭐냐? C 곱하기 뭐 제곱 B 곱하기 뭐 더하기 A는 0. 여기도 C, B 똑같잖아. 그러면 야 이거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야 라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이야. 이 동그라미 자리가 원래 X자리인 거야. 그 X자리에다가 알파분을 넣고 성립한다. 베타분을 넣고 성립한다니까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X 그 근이죠.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는 외운다. 어떻게? 이거 어떻게 썼을까? 자, 왼쪽부터 개수가 이쪽 가면서 A, B, C 맞지? 얘는 이쪽 가면서 CBA입니다. CBA. 개수를 거꾸로 역수로 쓰면 돼. 그래서 역수를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이 개수를 역수로 써가지고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이게 답이야. 이것은 2차 개수가 얼마라는 거 지정하지 않고 그냥 일단 쓰는 거야. 저거를 알아쓰면 요긴 합니다. 근데 2차 방정식에서도 저게 종종 나와. 저게 2차만 되는 게 아니고 3차, 4차, 5차 확장돼. 확장. 알겠습니까? 저거를 잘 익힌 사람은 이 문제 어떻게 풀겠어? 요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근으로 갔는데 정확히 역수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야. 이쪽부터 개수가 마이너스 7이잖아. 마이너스 7x 세제곱 그 다음 1 더하기 1x 제곱 마이너스 2x 그다음 여기 앞에 1이니까 더하기 1는 0 이게 답인데 문제 조구하기를 3차 개수를 몇으로 쓰래?
3차 계수를 1로 쓰래매. 그죠? 이게 맞긴 해. 근데 3차에 들이면 마이너스 7 없애라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7로 약분해서 쓰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7로 약분한 식이 이 식이야. 잘 보면. 어때? 졸라 빠르고 정확하죠 얘가. 실수가 안 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역수를 근거한 방정식은 꼭 알아두길 바래. 원래 그렇잖아.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수학이 객관식의 대부분이야. 논술형 서술보다는. 그지? 얼마나 빨리 답을 구하는가가 내신에서 진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야.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래. 모의고사는 한 문제 푸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3분 이상 줘. 3분 정도 줘. 3분 조금 더 줘. 내신은 한 문제 푸는 시간 2분 2분 남기자. 2분 남기자. 내신. 그 다음에 145쪽 가보자. 145쪽. 2차에서 했던 얘기랑 같은 내용이라 그냥 말로 할게. 맨 밑에 괄호 3번에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는 주제 읽어보면 3차 방정식의 개수의 조건에 따라서 개수라는 거는 A, B, C, D입니다. AX제곱 더하기 BX제곱 할 때 그 개수의 조건에 따라서 무리수 또는 허수가 근이면 켤레근도 근이다 이거야. 2차 때처럼 쓴다 이거야. 그래서 밑에 박스 안에 보게 되면 개수가 유리수일 때, 즉 유리수 개수 방정식에서 그 루트 m 들어갔잖아. 맨 끝에 보면 루트 m이 무리수라고 써 있죠. 루트 밖으로 못 나가는 근이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유리수 개수에서 무리수 근이 하나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 켤레근이 존재한다라고. 비슷하게 개수가 실수일 때 허수근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 켤레근도 존재한다. 그냥 머릿속에 암기해놓으란 소리야 이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 무리수근은 그 2차 방정식 쪽에 나오잖아. 2차 방정식에 나오잖아. 인수분 1차 2차 해가지고 1차 2차 해가지고 나올 텐데 켤레근으로 같이 나온다고 나오게 돼요. 비붙이고. 그래서 229번에서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두 근이 1과 2 마이너스 루트 3이래. 두 근이. 근데 3차 때 왜 근이 두 개지? 싶지만 근이 무리수근이야. 개수 봅시다. 무리수근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하게 돼야 돼? 문제 어딘가에 이런 말 있길 바라면서 하는 거죠. A, B, C가 뭐다? 그러니까 써있기를 바라고 있겠어? 무리수근이 켤레근을 가르칠 거니 개수가 유리수여야 돼. 유리수. 있나 봐봐. 있을 거야. 그지? 유리수 ABC 구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세근 준 거야 라는 말이야. 세근이 1과 2 마루트 3과 2 플러스 3 있더라 라는 말인 거야. 그죠? 여기서 A와 B와 C를 찾으라는 소리거든. 어떻게 찾는 게 좋을까?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 곱의 마이너스 B고 세근의 곱은 C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때 뭐 이거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세근을 갖는 방정식을 작성하는 것처럼 풀어도 별 문제 없겠다. 그치? 자, 구한다. 세근의 합 얼마? 합 땅땅땅 곱해봐. 루트 하나니까 1, 2 더해서 올 거 아니야. 곱의 합. 곱의 합은 곱하면은 2 빼기 루트 3. 이렇게 곱해봐. 이 곱한 거는 합차잖아. 합차. 1이죠? 곱한 것은 2 플러스 3이죠. 그래서 5 나왔죠? 마지막 세근의 곱은 1은 필요 없고 이 곱해봐. 1이죠? 합차? 그죠? 세근의 합이 5인데 근계수에서는 마이너스 A겠고 곱의 합은 B겠고 곱은 마이너스 C겠죠? A는 마이너스 5, B는 5, C는 마이너스 1. 우리가 구하겠지? 어려운 말이 아니야. 켤레근의 존재를 눈치채는 게 중요한 거고 무작정 우기는 게 아니야. 허근이 켤레근을 가지려면 개수가 실수여야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밑에 239 문제고. 자, 231번. 3차 방정식 x 세제곱 더하기 mx 제곱 플러스 nx 마이너스 6은 0. 요놈의 한근이 1 플러스 i라는데 그때 실수 m의 차지래. 그러니까 근을 두 개를 주게 되면은 한 근이 더 있겠다라는 생각을 눈치를 좀 채는데 하나만 주면은 좀 당황할 수 있지. 그러나 한 근만 준 게 아니고 두 근을 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시다. 허수근 할근을 가질 거는 개수가 실수여야 돼. mn이 실수란 말 그냥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두 근을 준 거다. 그래서 두 근이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까지는 알겠어. 근데 3차 방정식의 근은 총 3개입니다. 하나 더 있겠지. 그 하나는 실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파. 그래서 이거 3근 설정이야. 3근. 두 개는 알려준 거나 다름없고 한 근은 모르니까 잠깐 알파라는 소리입니다. 알파는 실수겠어? 허수겠어? 무조건 실근이야. 왜? 허수근이 나오면 혈내근이 있어야 돼서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럼 총 4개가 돼서 모순하니까 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하냐? 이 방정식 읽어볼까? 모르고 알고입니다. 모르고 알고 세근을 구분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알파 구해줘. 알겠죠? 그래서 개수를 쳐다보고 여기를 아니까 근계수에서 곱을 먼저 쓸 겁니다. 세근의 곱은 근계수 아니 실제로 세 곱해봐.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와 알파를 곱했다. 그게 근계수에서 6 나와야 돼. 근데 이게 몇이야? 이게 2 아니야? 그죠? 알파는 3이죠 그럼. 그래서 알파 대신에 3 넣고 푸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세근. 자, 그 다음 차례대로 세근의 합으로 갑시다. 합은 땅땅땅 더해봐. i 사라지면서 1, 1, 3 더 뭐겠지? 그게 근계수에서는 마이너스 m이야. 그래서 m은 마이너스 5.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곱의 합은 자, 곱해주니까 얼마? 곱하면 이거 2죠 2? 2? 더하기 이거 곱해봐. 3 곱하기 1 마이너스 i야. 3 마이너스 3i겠죠? 이렇게 곱해봐. 3 곱하기 1 플러스 i 3 플러스 3i입니다. 그것이 곱의 합이니까 1분 n 나와야 됩니다. i 사라지고 2, 3, 3 더하면 n 8이겠죠. 이렇게. 그 편례근의 존재를 의심하고 확신하는 거. 그리고 하나 모자랄 때는 실근 하나 두고 푸는 거. 그 다음에 푸는 순서도 근계수를 통해서 개수를 아는 쪽에서 먼저 찾는다. 그 정도야. 2차 때 했던 얘기들을 3차로 확장시켜서 조금 양념 친 거다 보니까 넘사벽으로 어렵진 않더라. 자, 232번을 지금 푸시고 잠깐 쉬는 시간. 232번.
뭐야 동주? 동주인데 안 들어오지? 자, 이제 또 30분 더 가자.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전체 내용에서 가르치기 제일 싫어하는 파트가 왔습니다 지금. 특히 중3할 때 가르치고 싶지 않은 내용. 왜? 해도 어렵거든. 시험 전날에도 어려워. 감안하고 듣자. 일명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오메가. 이런 오메가가 아니고 여기서 말이 이걸 오메가라고 그래. W가 아니고 오메가. 제가 그래서 149쪽에 방정식 x 세제곱 1의 혹은 오메가라고 씁시다. 쓰는 거는 W처럼 쓰는데 읽을 때는 오메가야. 알겠죠? W라고 읽으면은 촌스럽다. 무식한 놈이야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배웠어. 그럼 한번 풀어봐. x제곱은 1에 그를 싹 다 구해봐. 구해봐. 6장 표고해봐 한번. 6장 표고해. 빈 종이 하나 꺼내가지고 깨끗한 데 꺼내봐. 종이가 없는데 6장 다 있을 거 아니야? x제곱은 1을 한번 풀어봐. 오메가가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가를 알려면 풀어봐야 됩니다. 뭐 1을 넘겨서 x제곱은 1은 0 만들고 좌변 인수분해하겠죠. 1을 넣으면 바로 여기 나오잖아. 혹은 뭐 곱셈공식으로 써도 돼. 세제곱 배 세제곱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면 돼. 그럼 앞에서 1은 바로 튀어나와. 그렇잖아. 이놈의 근 중에 하나는 1은 문으로 보이잖아. 그냥 1 넣으면 0 나오는데. 그거 말고 근이 두 개 더 있는데 그 근을 이쪽 2차식이 0에다를 통해서 풀어보면 근이 두 개 더 나오죠. 잠깐만. 이렇게 x는 1이거나 x는 1이거나 또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더 나오죠. 그리고 그 두 근을 찾아보니까 이 두 근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두 근이.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은 실근 몇 개와 허근 몇 개를 가자? 실근 한 개와 두 허근을 갖지?
근데 허근이 꽤 더럽 지저분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허근을 오메가라고 이름을 줬는데 허근이 얘랑 얘인데 이 중에서 얘와 얘 중에서 어떤 게 오메가라는 거는 알 수 없습니다. 알겠나? 얘가 오메가일 수도 있고 얘가 오메가일 수 있어. 오메가라는 건 딱 어떤 거라고 정해진 건 아니야. 다만 아까 방금 배웠듯이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에서 이러한 허근이 나오게 되면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혈내근으로 나온다고 그랬지. 그럼 얘가 나오면 반드시 그 혈내근도 있는 거잖아. 눈으로 봤듯이. 그지? 그럼 얘를 오메가로 쓰게 되면 얘를 뭐라고 쓰겠어? 오메가 바라고 쓰는 거야. 혈내복수. 기억나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수 3 플러스 뭐 4i의 혈내복수는 여기 부호 바꿔서 3 마이너스 4i다 이런 거 있잖아. 혈내근, 혈내수, 혈내복수. 혹시라도 얘가 오메가라면 이게 오메가 간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혜성아, 얘가 오메가야, 얘가 오메가야. 예. 오메가가 왼쪽에 있는 애야, 오른쪽에 있는 애야. 왼쪽. 아 왼쪽. 모른다고! 오메가가 요놈의 허근이 이렇게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메가라는 얘기지. 특별히 얘가 오메가다, 얘가 오메가다 말은 아니라고. 그게 오메가의 기본 시작이야. 알았어? 다만 이 두 근 중에 하나가 오메가라면 이 중에 하나가 오메가라면 또 다른 하나는 오메가 바라는 거는 명확하다고. 알았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불편하니까 문자로 오메가라고 하고 시작할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2차 방정식 요놈의 두 근을 이제 오메가 바라고 하겠다는 소리야. 라면 이거야. 이 시작. 알겠어?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 허수값을 쓰지 않고 그냥 오메가와 오메가 바로 퉁치겠다는 소리야. 알겠지? 자, 그럼 묻자. 일은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근 맞아 안 맞아? 맞죠? 원래 근이라는 것은 그 식의 x자리에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을 넣으면은 1의 세제곱 1 나올 거야 당연히. 그죠? 근데 1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아니야? 1은? 여기서 얘랑 무관하지 1은? 여기서 나온 건데 맞지 않나? 비슷하게 오메가는 2차 방정식에서 튀어나왔잖아. 근이잖아 근.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은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서 중간에 들어가는 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메가는 2차 방정식의 근이다 아니다. 근 맞다. 그리고 3차 방정식의 근이 아니다. 근 맞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따라서 오메가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또 오메가를 여기다 넣어서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여기다 성립한다. 맞지? 그러면 내가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 성립할까 말까? 성립할까 말까? 오메가 세제곱 1일 때 바 사제곱은 1일까 아닐까? 성립한다고. 왜? 오메가만 근이야? 얘도 근이야. 성립해야지 대입하면은 오메가 바 이놈의 근이야. 성립해야 돼. 그래서 비슷하게 오메가 바 넣어서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1, 0 성립해야 돼. 알겠나? 근데 보통 책은 이제 이 하나만 적어주는데 안 적어도 이거는 필요하면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우리 책에서는 보면은 149쪽에 맨 1번 동그라미 1번에 오메가 세제곱 1, 오메가 바 세제곱 1 따로따로 적어줬지? 이 따로따로 적어준 책 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에 정확히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두 개 다 적어줬지? 3번, 4번이 각각 맞지? 그러면 2번에 적힌 건 뭐냐? 오메가 세제곱 1이면 오메가 6제곱 몇이야? 1이죠. 오메가가 3개가 모이면 1인데 있잖아. 봐봐. 오메가 세제곱이라는 게 오메가야. 이거 1이야. 오메가 3개가 곱해지면 1로 바뀐다는 소리야. 처음부터 그렇잖아 이게. 그러니까 오메가 6제곱 올라가서 오메가 3제곱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1, 1 해서 1이라고.
이해되니? 그런 느낌으로 오메가의 3n 제곱꼴은 싹 다 1입니다. 오메가의 3n 제곱꼴은 1이다. 왜? 오메가 3n 제곱이 오메가 세제곱 n제곱이라는 소리거든. 근데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1의 n제곱은 당연히 1이죠. 지수가 3, 6, 9, 10이 가면은 그냥 1인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씩 적을 때마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오메가 이거 외워버리면 망합니다. 왜냐면 뒤에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 오메가를 배워. 근데 이거를 풀어서 나온 허근하고 얘를 풀어 나온 허근이 값이 같을까? 이 값이 정확히 같을까? 안 같습니다. 안 같아. 그래서 오메가에 관한 문제들은 이 오메가에 관한 관계식을 뽑는 방법을 익혀야지 관계식을 따로따로 외우려고 들으면 어려워집니다. 알겠지? 단순하다니까? 인수분 내에서 2차 쪽에서 오메가 바가 그린 거고, 그치? 그럼 오메가 바를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한다. 또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이렇게 해서 이 식 두 개가 오메가 관한 문제를 푸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야. 난 이걸 1번, 2번 할게. 그 다음에 3번과 4번까지 챙길 건데 3번과 4번은 필요하면 챙깁니다. 필요하면 뭐냐? 3번, 4번은 오메가 바가 문제에서 필요하면은 쓰는 겁니다. 이를테면 얘한테 이런 식을 구하래. 여기 오메가 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럴 때는 필요 없는 식이라고 3, 4번은. 근데 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제곱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3, 4번의 식을 챙겨야 돼. 그럼 뭐냐? 딴 게 아니고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 바라네. 마치 알파 베타 느낌처럼. 그럼 묻자. 야, 오메가랑 오메가 바 더하면 뭐 나오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 곱하면 뭐가 나오겠냐? 오메가 바 합 뭐 나올까? 더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 이걸 뭐 외워야 돼? 두 근의 합이라고. 근계수 곱이라고. 알파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딱 그 느낌이라고. 두 근의 합 곱. 이해돼? 이거는 그냥 뽑는 방법만 익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어느 쪽에 본인 속할지는 잘 스스로 앞으로 지켜봐. 오메가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 이 식 4개를 못 뽑는 사람들이야. 일단 이 식 4개를 뽑고 나서 막히는 것은 그냥 문제가 좀 어려운 거야. 혹은 좀 그 뒷풀이를 좀 연습 덜한 사람. 근데 이것부터 못 뽑게 되면은 그냥 예선 탈락이야.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관한 이제 문제를 간단히 좀 볼게. 먼저 이 오메가에 관한 그 3차 이상의 잠깐만 오메가에 관한 고차식을 어떻게 다루는가 볼게. 오메가에 관한 고차식. 고차식이란 뭐 3차 이상이 나올게. 3차 이상. 그것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걸 이유가 없네. 예를 들어서 오메가의 17제곱은 오메가의 몇 제곱과 같을까? 1, 2, 3으로 대답해봐. 1, 2, 3 중에서. 너무 빠른가? 봐라.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은 뭐야? 비로소 1이야? 3개 곱이 1이니까. 4제곱은 뭘까? 이것은 오메가인데 이 3개가 1 됐다니까? 하나 남은 거야, 오메가. 이해돼? 그 다음에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몇 개 있는 거랑 똑같아? 2개랑 똑같아. 6개는 뭐라고 똑같았어? 3개랑 똑같죠, 3개랑. 근데 그게 1이야. 오메가 7제곱은 오메가 몇 개랑 똑같아? 1개랑 똑같아. 그 논리입니다. 왜? 3개씩 곱해서 1로 바뀌기 때문에 오메가가 3의 배수기가 있는 것은 있으라고랑 똑같아. 그러니까 오메가의 17제곱은 오메가 몇 제곱과 똑같다? 2제곱이죠 당연히. 17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면 돼. 왜 3으로 나눴다?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고차식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에 관해서 이런 식들이 좀 나오는데 자. 여기서 그냥 할게.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네제곱 다제곱. 여기서 1은 좀 외톨이입니다. 굳이 말하면. 그래서 여기 잠깐 빼고 한번 해볼까? 1 빼고. 자, 여기 있는 모든 항들을 지수를 다 낮추겠습니다. 지수를 다 2 이하로 떨굴 겁니다. 그럼 얘는 그냥 오메가,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얘는 뭘로 바꿔야 돼? 1. 그 다음에 얘는 하나, 그 다음에 둘, 세 개인데 하나죠? 1.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오메가 1개짜리랑 4개짜리가 똑같은 거야. 오메가 2개 있는 거랑 오메가 5개 있는 거 똑같은 거야. 3개 없어지면 얘랑 똑같잖아. 오메가 3개짜리랑 오메가 6개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니까 반복이야. 반복. 3개씩 똑같은 게 반복되어 있어. 이 뒤에가 오메가 7제곱이라고 치자. 7제곱은 오메가야. 이해돼? 오메가 제곱 1, 오메가 제곱 1, 오메가 제곱 1 반복이라고. 그러면 저 한 세트를 더해볼까? 한 세트? 자, 요 3개만 딱 더해볼까? 지금 요 3개만 더해볼까? 얼마일까? 그게 저기 식 중에 하나야. 2번. 오메가 제곱 오메가 1을 더하면 0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 0이야. 얘도 0이야.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없이? 그리고 원래 문제에는 앞에 1 안에 있었지. 1. 이것도 1 따라갑시다. 사라지고 사라졌잖아. 사라졌으니까 답은 1이야. 알았나? 그래서 오메가에 관한 고차식은 일단 차수를 2 이하로 떨거랍니다. 그리고 이 식을 이용해서 연산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에서는 이 관계식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왜 소중하냐면 이 식은 때에 따라서 얘를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오메가에 관한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예를 들어서 너네 내가 4 오메가 5제곱 더하기 5 오메가 4제곱 더하기 3 오메가 세제곱 5 그다음에 4 오메가 제곱 더하기 6 오메가 더하기 1 요 식을 A 오메가 더하기 B 꼴로 표현하시오. A와 B는 실수라고 한 겁니다. 해본다. 이게 오메가에 관한 5차식을 오메가에 관한 1차식으로 바꾸라서 이거는. 알겠죠? 자, 차수를 다 2차 이하로 떨어뜨려야 돼. 얘 뭘로 바꿔야 돼? 그리고 여기서 오메가는 3차 방정식 x세제곱 1의 허그냐? 알겠죠?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이지? 그래서 4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5 오메가 1제곱 그 다음에가 얘가 1이니까 3 그다음 그대로 4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6 오메가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2차 항이 이렇게 두 개 있죠? 8 오메가 제곱 더하기 5 오메가 6 오메가 11 오메가 더하기 3, 1 해서 4 이렇게 있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2차까지 날려버리고 1차를 바꿔놨잖아. 2차. 그때 쓰는 게 여기를 얘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8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다음에 플러스 11 오메가 더하기 4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8 오메가랑 11 오메가니까 3 오메가 그래서 마이너스 8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오메가 그래서 차수가 아무리 높아도 2차 이하의 식으로 정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얘를 바꿔줄 거니까 오메가가는 1차식까지 정리가 돼 항상. 알겠죠? 항상. 일단 그렇고 그러면 233번에서 1번을 했고 2번에서 오메가의 101제곱분에 오메가의 100제곱 더하기를 연산하래. 뭐 어떻게 한다? 차수가 높다. 떨거라 2차 이하로. 그럼 어떻게? 오메가 세제곱 1인 거 봤으니까 지수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볼 거니까 오메가 1제곱 더하기 1이죠. 여기 오메가 2개 남았겠지? 여기까지 온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분수식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는 이제 배워야 돼. 자, 2차 이하로 떨궜는데
분모와 분자가 딱 같아 보이지도 않아. 그럴 때는 또 이 식을 이용합니다. 이 식에서 항이 2개짜리 있는 부분을 살짝 봐봐.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더하기 1. 잘 봐. 오메가 더하기 1은 뭐야? 이 둘 더한 거니까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야. 저렇게 좀 바꿔주는 거야. 이 분자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분모가 오메가 제곱이야. 그럼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돼. 혹은 아까 내가 오메가 제곱을 바꿀 수 있다고 했지?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로.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분의 오메가 더하기 1일 거니까 잘 보면 마이너스 1이니까 약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마무리까지 간다.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234번 역시 x 세제곱은 1에 혹은 오메가야. 자, 차수 높네? 얘 뭘로 바꾼다? 오메가 제곱이겠지? 그 다음에 오메가의 1제곱이고 1이죠?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더하면 얼마다? 0이다. 약간 종합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야. 여기도 오메가 20제곱 오메가 제곱이고 오메가 10제곱 오메가 1제곱이고 1이야. 오메가 더하기 1 바꾸자고. 어떻게? 얘를 바꾸려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정답은 마이너스 1. 괜찮지? 그 다음에 237번을 지금 할 건데 이제 오메가 분자인데 오메가 분자가 아닌 것처럼 포장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방정식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는 0에 한 근이 오메가래. 실수계수야. 오메가 나오면 사실은 x제곱은 1과 x제곱 마이너스 1에 허근 오메가 그 문제가 그 주제가 당연히 떠오르게 돼 있어. 수학 접지 않았으면 오메가 딱 거기서만 논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3차 방정식이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야 돼. 이거 저 중에 하나에서 나온 걸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 그지? 그러면 이 식을 하나 써가지고 인수분 해가지고 아 중간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를 확인할 수도 있겠고, 혹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는 0이었는데 여기다가 x 마이너스를 곱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얘가 x 세제곱 1이겠지. 그러니까 x 세제곱은 1에 혹은 오메가에 대해서라고 주면은 그럼 그냥 눈치채고 푸는데 이렇게 중간부터 줘버리면은 가끔 학생들이 멍하는데 어쨌든 요놈 아니면 요놈을 인수분해하는 와중에 중간에 나온 식일 거니까 얘 인수분해한 건지 얘 인수분해한 건지를 잠깐 확인해 보라는 소리입니다. 확인했더니 요놈은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럼 다시 이 정보를 뽑아서 넣을 거라고, 이 내용들을. 그리고 문제 푸는 거야. 문제에서 풀어보라고 한 게 오메가가 더하기 1 2 오메가 더하기 1 곱하기 오메가 더하기 1 나누기 2 오메가바 더하기 1 이거를 계산하래. 상당히 불편하죠 분명히. 근데 분모와 분자를 따로 봐봐. 우리 곱하기 할 거거든. 분자만 봐봐. 어때? 이 둘 관계. 이 뭔 관계냐 두 개? 정확히 편리 관계야. 밑에도 2 오메가 더하기 2 오메가 바 더하기 편리 관계야. 절대 두 개는 개수가 똑같잖아. 2, 2, 1, 1. 그러면 이거는 전기하게 되면 합과 곱의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전기한다. 얘랑 그냥 곱한다. 또 오메가 바 곱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랑 1 오메가랑 1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 맞죠? 밑에도 요놈하고 요놈 곱할 거라고. 그러니까 2 오메가 바 그럼 4 곱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곱하게 되면 2 오메가 곱하게 되면 2 오메가 바 따라서 2 묶으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마지막에 1입니다. 그치? 그냥 쫄지 않고 열심히 분자 따로 분모 따로 곱해놓은 거야. 다만 합과 곱의 모양을 좀 커플 지은 것 뿐입니다. 그 다음 뭘로 해? 오메가 바 들어가면 이거 쓰려면 내가 합은 마이너스 1, 곱은 1 곱은 1 합은 마이너스 1 곱은 1 이게 4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밑에는
5 빼기 2니까 3 위에는 1 이게 답이야. 알겠나? 계산하다가 틀릴지언정 오메가 뻗어 나오는데 이것도 안 챙기고 있다. 문제 풀 자격이 없어. 그냥 미달. 알겠죠? 나중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처음 가르치면서 니네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게 이제 배우는데 선생님 좀 야속합니다 할 수 있겠지. 내가 근데 매년 받는 스트레스를 니네한테 푼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세제곱은 1의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 또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넘겨보자.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겠고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죠. 그러면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여기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는 0의 두 개 더 있겠죠. 그치? 왼쪽과 비교해봐. 실근의 값 자체도 달라. 1,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남은 2차 방정식 개수가 1, 1, 1이야. 여기는 1, 마이너스 1, 1이야. 근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럼 여기랑. 그치? 역시 근을 열심히 구해보면 2분의 1 풀마 루트 3a 이렇게 나와. 허근 두 개 나와. 여기는 1 뿔마 루트 3a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a야. 앞에 붙는 게 마이너스냐 1이냐 차이야. 어쨌든 다른 거냐. 그래서 여기서도 그 두 근을 각각 하나가 오메가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오메가 바라고 설정해. 라면 혜성아 여기 플러스 붙은 게 오메가야 마이너스 붙은 게 오메가야? 모른다고? 알겠죠? 그러나 분명히 플러스 붙은 거 마이너스 붙은 것 중에 하나가 오메가고 또 다른 하나가 오메가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 4개를 뽑을 겁니다. 내가 쓸 건데 얘네가 먼저 생각해봐. 내가 어떤 식으로 쓸 건지. 똑같이 쓸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뭐 쓸까? 저 자리 첫 번째 자리 온 것처럼 쓰면 뭐 써야 되거든. 오메가가 요놈의 근이라고? 이제는 오메가 세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그럼 오메가 바의 세제곱 또 마이너스 1이겠지? 그 다음 뭐 써야 돼? 오메가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야 돼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오메가 바를 넣어서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1은 0이고 그 다음에는 오메가 바의 합과 오메가 바의 곱을 쓸 건데 합은 1, 곱도 1이죠. 이해돼? 자, 너네 이거 이 두 세트를 이 4개씩 식 4개를 안 헷갈리고 외울 자신 있냐? 그럼 외워. 알겠어? 그게 안 헷갈릴 것 같으면 외워. 근데 헷갈릴 것 같으면 외울 필요가 없지. 나도 안 외우는데 매년 하는 나도 안 외운다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식은 요거 오메가가 3개가 모이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오메가가 몇 개가 곱해져야 1 나와? 6개입니다. 얘는 6개. 3개가 마이너스 되고 또 3개가 마이너스 되면 다시 곱하면 1 될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래서 오메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까지 해볼게. 일단 차수를 다 6차 이하로 끌고입니다. 6차. 그러면 여기까지 놔두시고 얘가 뭐 굳이 말하면 1로 바뀌나? 얘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6개의 뭐 1이니까 하나 남을 거 아니야? 이 2개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오메가 하나 있는 거하고 7개 있는 게 똑같아. 2개 있는 거랑 8개 똑같아. 그러니까 6개씩 반복이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6개씩 계속 할 거니까. 그치? 그러면 앞에 6개만 전기해보자. 뭐 나오나? 오메가 그 다음에가 오메가 제곱
세제곱은 얼마? 근데 일단 세제곱 써놓게 내가 잠깐만. 알겠죠? 오메가 4제곱 몇이지? 이거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이잖아.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맞습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이 마이너스 1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얘도 오메가 3개랑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정확히 얘 부호 바꿨고 부호 바꿨잖아. 다 사라져. 처음부터 그냥 깔끔하게 풀면은 오메가 그 다음에가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고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얘가 1입니다. 1 사라지고 오메가 사라지고 오메가 제곱 사라져. 그래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그래서는 6개 더하면 0 나와야 돼. 6개. 알겠죠? 뭐 이 정도로 학습하고 나면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다음 문제 235번이야. 시작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학원이죠. 오메가의 4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를 구하래. 차수 떨궈라죠. 세제곱이 얼마여야 돼? 이거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야.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2야. 뭐 다시 쓰게 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2입니다. 그치? 근데 2차식인데 얘랑 똑같지 않죠? 그죠? 2차 이하의식은 이게 키포인트 이걸 가지고 써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 수문찾기입니다. 수문찾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뭐 있어? 여기 있잖아. 그게 마이너스 1이야. 넘어가.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마삼이야. 혹은 오메가에 관한 2차식은 항상 1차 이하의 식으로 바꿉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대신에 요 식에서 오메가 제곱하고 정리해봐. 그러니까 오메가 빼기 1이지? 여기다 넣어봐. 여기다가 오메가 빼기 1 딱 넣고 나서 그 뒤에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딱 썼습니다. 사라지잖아. 맞아. 그렇게 차수를 1차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라는 생각을 가도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236에서 오메가 4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제곱을 연산하시오.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그 다음에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가 오메가 제곱. 따라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다. 해봤으니까 자, 이게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1이죠? 답은 마이너스 2게 될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239번. 239번 간다. 역시 중간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이건 0으로 시작했지? 그럼 합은. 근데 우리가 바로 위에서 봤으니까 혹은 뭐 안 봤더라도 거기다가 x 마이너스 곱해봐. 약간 이 2차식의 켤레식은 아닌데 짝꿍이 될 수 있는 게 x2를 어떻게 한 거를 뺀 게 있어야 곱셈의식이야 이게. 여기 더하기니까 뺀 거. 얘를 풀어주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 결국 x 세제곱은 1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것의 일부라고 중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평이한 x 세제곱은 1을 그러니까 이거를 뽑았을 거라고. 자, 질문은 뭐였냐? 찍을게. 1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3 오메가 제곱 4 오메가의 세제곱 5 오메가의 4제곱 6 오메가의 5제곱 끝이냐? 또 있냐? 7까지 있냐? 여기까지를 a 오메가 더하기 b로 바꾸래. 아까 내가 알려준 거잖아. 6차식인데 1차식으로 차수 떨궜다는 얘기야. 일단 두 단계로 거쳐간다고. 여기는 차수들을 2차 이하로 떨고 그 다음 동량 정리 그리고 2차항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놔두시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1 4죠. 4 이게 오메가 1제곱이니까 5 오메가야. 여기가 6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야. 이게 7 곱하기 1이겠죠? 됐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3 오메가 제곱에 6 오메가 제곱 9 오메가 제곱 1차는 5 오메가 2 오메가
7오메가. 그다음 상수는 1, 4, 1. 6이죠? 잘못했냐? 7이요. 여기? 그러면 1, 4, 7이다 12구나. 마지막으로 이제 1차까지 갈 거니까 9 곱하기 오메가 제곱 자리에 넘겨서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로 대입. 더하기 7 오메가 더하기 12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9 오메가 7 오메가 그럼 마이너스 2 오메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9 더하기 12 플 3 이렇게 했으면 되겠지. 이해됐지? 그렇게 하면 돼. 오메가는 시험 문제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보통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내신에서. 우리 나머지 정리도 배웠잖아. 나머지 정리 언제 배웠어? 거의 초반에 배웠잖아. 나머지 정리 문제에도 저 오메가 써서 나오는 문제가 가끔 있어. 그때는 못 쓰지만 이제 오메가 배우고 나면은 오메가를 넣어서 허수를 넣어서 막 나머지 정리를 푸는 문제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에서 이제 완전 고난도 문제. 자, 이렇게 해서 3차, 4차 방정식까지 다 했어.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 이 여러 가지 방정식의 전체 단원 중에서도 연립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이야. 부정 방정식 이 두 가지 주제만 남았습니다. 알겠지? 그거 하고 나면 공통분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나 했던.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정식이 끝나면 이 책의 절반은 확실하게 끝난 느낌이야, 사실. 오케이. 자, 숙제는 연립 방정식 앞에까지 다 풀면 돼. 우리 교재는 152쪽까지 푸시고 프린트도 이제 거기 맞춰서 풀면 됩니다. 자, 끝. 수고했어.